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면코어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체의 운동 제어에서 손해의 놀라운 역할을 탐구하면서 매혹적인 뇌, 신경과학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손해의 운동 조절 시스템이 여러분의 마음을 경이롭게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손해에 대해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뇌 용적의 10%를 차지하며 총 무게가 150g 정도여서 종종 작은 뇌라고 불리는 손해는 두개골 뒤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기능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이 강력한 장치가 펜을 짚는 것과 같은 가장 간단한 작업부터 운동선수나 음악가의 복잡한 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작을 조정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예, 그것은 손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손해의 신경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해는 뇌와 척수로부터 신호를 받아 정확하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해 미세 조정하는 마스터 지휘자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위협을 그토록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 운동 능력의 궁극적인 성능 강화 역할을 하는 손해 덕분입니다. 손해는 침묵의 영웅과 같아서 우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분석하고 조정합니다. 이는 근육 기억, 균형 및 조정에 관여하여 일상 활동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화를 늦춰주고 인체의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 운동법 중에 하나인 한발 서기 운동을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로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해의 운동 조절의 경이로움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해 운동 조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우선 손해가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아마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자, 대뇌 뒤쪽에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던 뇌간의 바로 뒤쪽에 해당이 되죠. 특히 폰스, 다리뇌라고 하죠. 뇌교라고도 하고 그 다리뇌의 바로 뒤쪽에 인접해 있으면서 뇌간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런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체의 어떤 신경계로부터 수집되는 그런 어떤 운동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일종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말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후두부, 소위 뭐 격투기에서도 후두부 가격하지 말라는 그런 룰이 있는 이유도 이 손의 기능이 망가지면 신체의 어떤 운동 조절 능력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후두부 가격을 금지하는 그런 룰도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운동성이나 이런 운동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관이구나.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해의 해부학적 위치인데, 자,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자, 좀 더 잘 보이게 저희가 나오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뇌간, 그쵸? 중뇌, 다리뇌, 숨뇌, 그런 뇌간의 바로 뒤쪽에 보면 세레벨룸이라고 해서 손해가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 뇌 용적의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인체의 모든 어떤 운동 기능에 대해서 조절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면 자, 해부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냥 참고 삼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뇌간의 위치랑 상당히 가깝죠. 손의 위치가.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고. 자, 지금 이제 이게 MRI 사진이거든요. 자, MRI에서 이렇게 뇌의 단면도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뇌간의 뒤쪽에 이렇게 손해가 후두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것도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손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여러 자료들을 조금 취합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자, 간단하게 한번 손해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실게요. 자, 전체 뇌용적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대뇌의 뒤쪽 아랫부분에 위치하면 무게는 150g 정도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제가 좀 진하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는 직접 자발적 운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뇌의 다른 부분이나 척수로부터 외부에 대한 감각 정보를 받아 이를 처리, 구성, 통합하여 운동 기능을 조절한다. 손해의 운동 조절 기능은 조화롭고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따라서 손해가 손상되면 자발적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정교하고 세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근력을 갖고 있지만 손해가 문제가 생기면은 세밀하고 정교한 운동이 좀 불가능하고 어려워진다. 그럼 운동 신경이 좀 떨어진다, 그쵸. 운동 감각이 떨어진다 하는 사람은 이런 손해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손해 위축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손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퇴화가 되고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어떤 운동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손해는 운동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자, 비교적 광범위하게 절제하더라도, 여기서 절제한다는 건 잘라낸다는 얘기죠.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 운동의 지속적인 이상을 초래하진 않으나 운동에 관여하는 모든 근육의 긴장도 분포와 특히 그 시간 경과를 미리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근육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자, 근육의 긴장도 분포와 시간 경과를 미리 정밀하게 조절한다고 하죠.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손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를 뭐 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전정 손해라고 하는 요 이름이 중요하죠. 자, 전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의 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귀도 어떻게 보면 인체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거랑 밀접한 기관인데 특히 이석증 같은 거 앓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중심 잡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런 전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이제 수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원심섬유라고 하는 거는 또 신호를 보내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세 유지나 어떤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게 손해의 어떤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보면은 척수 손해, 딱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자, 척수로부터 정보를 받고 또 척수로 신호를 보내서 어떤 조절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뇌와 뇌관으로 보낸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대뇌 손해. 자, 요거는 운동 기술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가 대뇌로부터 구심 흥분을 받을 때 필요한 운동 기술에 대한 정보를 대뇌로 보낸다. 대뇌 손해로 오는 구심 흥분은 교뇌를 거침으로 뇌교 손해라고도 부른다. 대뇌 손해는 방구에 위치한다. 자, 요걸 보면은 굉장히 컴퓨터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저장도 했다가 정보랑 비교도 하고 과거의 어떤 기억 정보랑 비교를 해서 어떤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그 정보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 기관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컴퓨터로 치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예, 그런 기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구성이 있다는 거,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 자, 각각의 뇌 부위별로 기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그림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인체의 뇌는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구획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가지는데, 지금 이제 손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을 보면 이제 균형과 어떤 조화로운 어떤 운동 조절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딱 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여기서도 한 발로 서 있는 네, 예,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 딱 보이죠.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머리 뒤쪽 후두부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쪽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뒤쪽은 상대적으로 예,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게 뒤쪽에 위치한 게 아닐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되고, 손의 바로 위쪽에 이제 두정엽, 파리에탈 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감각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치 감각이나 어떤 고유 수용 감각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감각적인 부분들이 두정엽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운동과 어떤 감각, 센서리 이런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서 위아래로 위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죠. 네.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뭐 참고 삼아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뇌의 기능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예, 가져와 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예, 그런 자료를 보셨는데 어떠신지요? 좀 재미있는데요. 예, 그리고 확실히 이제 운동과 어떤 뇌의 연관성, 운동 감각과 뇌의 연관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지 또 뇌도 발달하는 거고, 그쵸. 그렇죠? 예, 연관성이 있다는 걸 예, 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두뇌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이나 자세, 네네. 어떤 감각적인 인식 그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게 연관돼 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좋아지려면 정말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손의 기능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뇌에서 인체 운동이랑 감각 그리고 정보를 통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인체를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지, 적절한 어떤 움직임이 가능하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책상에만 앉아있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쵸. 많이 놀아야지 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 네. 예. 자, 오늘부터라도 운동 확실하게. 정말 많이 시키시고 네, 맞아요. 정말 뛰어나게 두뇌가 발달하고 건강한 그런 친구들은 자세도 바르고 맞아요. 운동도 정말 잘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공부도 잘 하거든요. 그렇죠. 명석하죠.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예. 그리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가 호흡법이나 뭐 복식호흡법, 코어호흡법, 뭐 명상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떤 신체를 개발하지 않고는 명상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특히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은 몸하고 아주 밀접하거든요. 몸의 상태랑.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조절 어떤 시스템하고 호흡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 바뀐다는 거는 몸 전체의 어떤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몸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호흡도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네. 네.